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한국에서는 최소한 상김시대 이후에 예. 그 잔재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근혜는 우리나라 정치가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부터 얼그러지기 시작해서 예. 호남이라고 하는 민주 세력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조금씩 확장돼 나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PK의 꽤 많은 다수가 다시 민주개혁 세력으로 넘어오는 표를 말하는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가 40%가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삶이 나아질 것 같냐고 묻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그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10%가 안 돼. 나머지 좋아지든 나빠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럴 거야. 나는 솔직히 정치라는 것에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기대 안 해 하는 사람이 한 30%쯤 있더라고요. 네. 나머지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5%쯤 돼요. 그러니까 15%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실력으로 지금 지형을 바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0%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말하면 이게 진짜로 극중주의인 거야. 예. 그 10%의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문재인 안티의 세력 말고 나빠지지는 않을 것 정도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문재인 욕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정치적 냉소주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100일 동안 지지하는 사람들은 55%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 섞인 말하는 사람들. 예, 예. 지금 이 지지율하고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의미에서 정치 지형을 다시 바꿔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당 합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렵게 조금씩 동진 정책 뭐 이렇게 예. 바꿔나가던 지형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지형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 보면 재밌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왜 너무 결과가 뻔해서 지방선거 같은 거 보면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인데 그 당시 야당이 지는 선거면은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때 파란색을 가져왔잖아요. 새누리당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동서로 나뉘는 것도 아니었어요. 쪽수가 많으니까 수도권 서울에만 야당 굉장히 많이 압승을 하고 충청도 같은 데 자유한국당 같은 데 압승을 하고 특히 지방선거는 더 심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역색이 더 드러나는 게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나라당의 파란색 그리고 후에는 새누리당의 빨간색이 사실상 동쪽이나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치 지형을 바꿔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치 지형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저도 방금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문법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의 원론보다는 강론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기술적으로 여론을 어떻게 이끌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에 대응해서 어떤 기술을 또 펼치고 그리고 정치공학을 어떻게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 강론이잖아요. 원론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강론의 기술자들이 활약하는 시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미주알 고주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 안 그러면은 자기 이야기로 행동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은 언어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그 능력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정치 지망생들이나 이제 정치 신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새롭게 보고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3개월 100일이라는 게 그냥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질릴 때쯤 되다는 그 시점에서의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불과 앞으로 10개월 정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도 연관이 다 있다고 보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박기영 씨 사퇴하는 문제 같은 거 자잘한 어떤 이슈들을 타고 계속해서 엎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여론조사가 일어난 그 시점이 예전 같으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 일어나는 만에 일촉즉발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보에 무능하다고 야당들이 일제히 공격이 되지만 전혀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 실력과 운이에요, 운. 그 천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천운입니다. 대비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 잘했어요. 특유의 준비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빛이 안 났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 마인드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득권에 속하는 마인드도 같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다고요. 진짜 중도지.
일부에서만 통일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진보였던 거지 중도에 가까운 합리주의자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분이 안정감 있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방식으로 했어도 그 당시에는 그 대비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같은 사람도 예. 노무현 대통령 앞에는 김대중이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박근혜가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천운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비 효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가 본인 실력까지 포함이 되니까 지지율이 안 꺼지는 거죠. 80% 지지율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공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북한이냐고 계속 공격해 줘야 돼. 하던 대로. 포기하지 마 이 사람들아. 똑같은 내용을 트윗에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이 청와대가 자한당의 논평 예상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국민들의 반응 바보들아 이게 민주주의란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뭐 다른 뭐야 사실 여론조사에서 거의 뻔해요. 뭐 향후에 문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기대했다면서 뭐 일자리 42.6, 경제 활성화 38, 복지 뭐 15.5, 부동산 문제 해결 9.7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다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위험한 게 이거예요.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건설 중단. 성향에 따라서 난 진보니까 뭐 할래, 뭐 보수니까 뭐 할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진보 쪽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만 저쪽의 아젠다에 오랜 시간 동안 물들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기값도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뭐 깨끗한 에너지라고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선동들 세뇌에 물들어서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건설 중단해야 한다가 39.6인데요. 계속해야 된다가 41%. 어차 범인이긴 하지만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을 중단해야 되냐, 계속 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그 매몰 비용으로 없애는 것보다 가는 게 일단 짓는 거 마저 짓자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를 건설하는 대신에 사후 관리 비용으로 한수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500년을 이제 핵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전기요금에서 5%를 더 걷겠다. 찬성하느냐 물어보면 과연 누가 찬성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여론조사를 할 때 좀 예. 전에 제가 했던 말. 전기값 오르지 않을 거고요. 예.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게 원자력이고요. 예.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전달한 그런 뉘앙스만 좀 풍겨도 예.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예,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주체가 누군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 주체는 중앙일보 거예요. 예. 중앙일보의 광고주 중에도 원자력재단, 한수원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문항을 설정할 때 원자력이 위험하다라든지 부정적 견해의 느낌은 전혀 넣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고리 오리코기가 실제로 국민투표 같은 걸 해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주도한 쪽, 실시한 쪽에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결정해버린다는 게 문제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는 반대인데 이쪽은 찬성이네? 찬성이 맞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라기보다는 여론 주도조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사항, 예를 들면 문재인과 안철수, 홍준표 중에 누구 찍을래는 여론조사가 가능한데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여론 주도조사입니다. 이런 여론으로 그 여론을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전기세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그런 이유로 건설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자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팟캐스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나빠. 원전 건설 관련한 우리 방송 내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냈다. 원전만 관련해서도 한 에피소드로는 한 100개가 안 되려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운로드 제일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에너지 문제는. 그러면서도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말이야. 다운로드하고 플레이는 한번 하고 좋아요는 눌러줘요. 그렇지. 안 들어도 돼. 나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방송 막 열심히 들으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 전기 관련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살짝만 알려줘도 열받아 하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는 게 전력발전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의 3.7%가 따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요금을 10,000원 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370원인가 37원인가가 이게 따로 이제 전기요금과 별도로 적립이 돼요. 예전에 그걸로 뭐 박정희 기념관 짓고 막 네, 그런다고 그 돈이 그러셨어요? 매년 한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 예산에
이게 시민은 하지만 전체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전의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건 국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게 땀짓돈처럼 이게 사용되는 게 많아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국민들 이익하고 상당히 상관없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면, 그러면은 이 3.7%를 슬그머니 5.7%로 올려도 티가 안 나요.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가 너무 이렇게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SK텔레콤 요금 고지서처럼 상세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이쁘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열받아서 항의하실걸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예. 자동이체도 많고, 예. 카드 납부도 많고, 예. 그리고 대부분은 총액만 보죠. 네. 몇백 원 들어가 있는 거는 지들이 모으면 어마어마한 거액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예, 많고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0원 안팎인데 그게 1년간 전 국민한테 모이면 엄청 큰 돈이 되죠. 그게. 자, 어쨌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임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얼마나 나올까요? 3,600일 나누기 2거든요. 그러면은 한 1,800일 정도 되죠. 1,800일 중에 100일 정도 지나간 거죠. 아쉽다. 네, 아쉽네요, 진짜. 아껴 써야 됩니다. 임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줄어들고 있다. 그게 아까우면 정권 연장도 좀 해야 되고요. 어쨌건 고생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셨죠. 휴가마저도 휴가권을 써야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휴가는 간다고 갔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휴가 갈 타이밍이냐고 문재인 탓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휴가 가서도 일하셨단 바로 그거. 휴가 안 갔으면 또 안 가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또 욕했을 거예요. 공약 안 지킨다 그랬겠죠. 노동자들은 어쩌라는 거냐 또 그랬을 거예요. 휴가 가서 비즈니스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당시 한나라당은 반대 안 하는 사안이 없었고 끝까지 반대한 사안도 없었다. 모든 이슈만 다 반대를 했고 끝까지 반대할 거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끝까지 반대하지도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뚫고 역대 가장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정권이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촛불을 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치 지형을 바꿔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치 지형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저도 방금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문법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의 원론보다는 강론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기술적으로 여론을 어떻게 이끌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에 대응해서 어떤 기술을 또 펼치고, 그리고 정치공학을 어떻게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 강론이잖아요. 원론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강론의 기술자들이 활약하는 시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미주알 고주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 안 그러면은 자기 이야기로 행동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은 언어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그 능력들이 빠지지는 않을 것 정도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문재인 욕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정치적 냉소주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100일 동안 지지하는 사람들은 55%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예, 예. 지금 이 지지율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형을 다시 바꿔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당 합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렵게 조금씩 동진 정책 뭐 이렇게 예. 바꿔나가던 지형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지형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 보면 재밌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왜 너무 결과가 뻔해서 지방선거 같은 거 보면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인데 그 당시 야당이 지는 선거면은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볼 때 파란색을 가져왔잖아요. 새누리당이 예, 포기하는 예, 바람에. 예. 그래서 동서로 나뉘는 것도 아니었어요. 쪽수가 많으니까 수도권 서울에만 야당 굉장히 많이 압승을 하고 충청도 같은 데도 자유한국당 같은 데 압승을 하고 특히 지방선거도 심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역색이 더 드러나는 게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나라당의 파란색 그리고 후에는 새누리당의 빨간색이 사실상 동쪽이나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한국에서는 최소한 상김시대 이후에 예. 그 잔재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근혜는 우리나라 정치가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부터 얼그러지기 시작해서 예.
호남이라고 하는 민주 세력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조금씩 확장돼 나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여기 PK의 꽤 많은 다수가 다시 민주개혁 세력으로 넘어오는 표를 말하는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가 40%가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삶이 나아질 것 같냐고 묻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그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10%가 안 돼. 나머지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럴 거야. 나는 솔직히 정치라는 것에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기대 안 해 하는 사람이 한 30%쯤 있더라고요. 네. 나머지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5%쯤 돼요. 그러니까 15%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실력으로 지금 지형을 바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0%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말하면 이게 진짜로 극중주의인 거야. 예. 그 10%의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문재인 안티의 세력 말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빛이 안 났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 마인드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득권에 속하는 마인드도 같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다고요. 진짜 중도지. 일부에서만 통일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진보였던 거지 중도에 가까운 합리주의자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분이 안정감 있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도 그 당시에는 그 대비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같은 사람도 예. 노무현 대통령 앞에는 김대중이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박근혜가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천운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비 효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가 본인 실력까지 포함이 되니까 지지율이 안 꺼지는 거죠. 80% 지지율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공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북한이냐고 계속 공격해 줘야 돼. 하던 대로. 포기하지 마 이 사람들아. 똑같은 내용을 트윗에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이 청와대가 자한당의 논평 예상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국민들의 반응 바보들아 이게 민주주의란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뭐 다른 뭐야 사실 여론조사에서 거의 뻔해요. 뭐 향후에 문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기대했다면서 뭐 일자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정치 지망생들이나 이제 정치 신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새롭게 보고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3개월 100일이라는 게 그냥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질릴 때쯤 되다는 그 시점에서의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불과 앞으로 10개월 정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도 연관이 다 있다고 보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박기영 씨 사퇴하는 문제 같은 거 자잘한 어떤 이슈들을 타고 계속해서 엎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여론조사가 일어난 그 시점이 예전 같으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 일어나는 만에 일촉즉발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보에 무능하다고 야당들이 일제히 공격이 되지만 전혀 여론조사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 실력과 운이에요, 운. 그 천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천운입니다. 대비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 잘했어요. 특유의 준비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예.